1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시장조사론을 시작합니다. 시장조사론, 이번 주차부터는 그 시장조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조사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시장조사론은 말 그대로 통계 분석에 기초한 시장의 수요를 이렇게 정성적이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하나의 통계 기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장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시장조사란 시장 자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소비자와 경쟁사 관점에서 그 시장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마케팅 조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마케팅 조사는 시장을 포함하여 마케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업 내외부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마케팅 조사는 그래서 그 거시 환경과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뭐 내부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하는 데 반해서 시장 조사는 시장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장조사론이 어디에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장조사 방법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고 내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료들이 모이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운용할 것인가 그런 전략적 이제 방향 도출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전략의 최우선 순위 중에 그 전략 하나의 전략에 대해서 그럼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S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구체적인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시장 조사 방법론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4P나 7P와 같이 고객 가치 제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매출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여기서 4P나 7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의 사양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를 구체화시켰을 때 매출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되니까 그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통해서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3단계라고 보면 되고 기술 사업화에서 3단계라고 보면 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받아서 한 보통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5단계 즉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뭔가 모의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조사로는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느냐, STP 전략 수립 단계에서 시장에 대한 고객 수요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설베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찰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설베이법에 의해서 그 수치화해서, 그래서 구매 의도라든지 재구매 의도라든지 이런 데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장 조사론에서 이제 STP에서 4P 또는 7P 도출 과정에서 시장 조사론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단계는 전략적 상황 분석. 이 부분이 이제 요 왼쪽에 외부 환경 분석에서 내부 환경 분석, 수압 분석, 요까지가 1단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1단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표적 시장, 즉 STP 요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에 3단계가 내외부 브랜드 분석.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포지셔닝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컨셉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 시킨 게 4P나 7P 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외울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1단계는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략 상황, 전략 방향 도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전략적 상황 분석, 꼭 이렇게 글자를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냥 외부나 내부 환경 통해서 전략 방향 분석을 통해서 STP를 2단계에서 시장 타겟 선정하고, 세 번째가 거기에 내외부 브랜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내외부 브랜드 분석은 경쟁자 분석인데, 이게 여기 보면 경쟁자 분석을 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외부 브랜드 분석을 통해서 GP, 상대방을 알고,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알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해당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지셔닝을 정하는데, 이 시장조사로는 이 표적 시장 선정에서 브랜드 수치화 시키는 데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시장조사론에서 이 시장조사론이 소비자 행동론에서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걸 보면 이제 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여기 보면 문제인식이죠. 이 문제인식을 소비자는 하게 됩니다. 이 소비자의 니즈를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문제인식 단계인데, 그걸 통해서 본인의 니즈와 원처와 그 다음에 디맨드까지, 수요 디맨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소비자 행동론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지불 의사가 있을 때 디맨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런 디맨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관에서 이 문제 인식 요 단계에서 이제 욕구를 수치화 시키기 위해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해당이 되냐면, 이 구매 후 평가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요런 데서 또 이제 이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론이 소비자 행동론에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초반에 소비자의 그 욕구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마지막 단계에 구매 후 대한 평가, 즉
소비자 이거 만족도 조사에 이게 적용이 되더라. 뭐 이런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한번 예상 문제를 넣어 봤는데요. 이번 그 시장조사론에서는 예상 문제를 마지막에 전부 다 이렇게 몰아놓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상 문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상 문제를 중간에 이렇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앞에서는 제가 일반 이론 설명에서는 그냥 이해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약수를 하시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케팅 조사하고 시장조사는 마케팅 조사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고 거기서 시장조사는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마케팅 조사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전략을 세우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마케팅이라는 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전략 또는 상품 기획, 비즈니스 기획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켓을 알고, 시장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죠. 그걸 우리 마케팅 조사 절차라고 하고, 그럼 처음에 어떻게 보면 GP,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럼 그 상대방을 안다는 건 세상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즉, 정의하고 추론한다는 건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환경의 변화나 마케팅 전략의 변화로 마케팅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위해 마케팅 조사가 필요해지고 마케팅 조사 문제로 정의되어진다.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현재 상황이 처해 있는 게 뭐가 마케팅이 잘 안 되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가설을 먼저 세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건가, 거기에 대한 조사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문제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즉 플래닝을, 접근 방법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이제 탐색 조사, 기술 조사, 인과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기술 조사라는 거는 인과관계 조사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 조사와 같이 뭔가 구조화된 조사를 뺀 모든 기본적인 통계 분석적인 조사를 기술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뭐 인과관계 조사도 아니 상관관계 조사 뭐 아니면 상관관계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 인과관계 외에 상관관계, 그 다음에 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뭐 이런 거죠. 그걸 우리는 기술 조사학과 분산 분석 이런 게 다 기술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 중심의 그런 구조화된 조사, 시간에 따른 선행과 후행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게 인과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 설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하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자료 수집은 1차 자료 조사와 2차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차 자료가 보통 기존에 있는 자료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2차적인 자료들이 기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리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더 직접적으로 내한테 관계된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그런 설베이법,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아니면 뭐 실험하는 거. 실험은 보통 공학 쪽에서 많이 하죠. 이공계 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인문사회 쪽은 주로 관찰이나 설베이법을 많이 한다는 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면 어떻습니까? 인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관찰법이나 설베이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 추출은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샘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게 표본 설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표본 설계라고 자료 수집 방법을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근데 이건 동일선상이 있는데 보통 이제 표본이 정해져 있고 그래도 자료 수립을 결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 수집 방법을 먼저 결정하고 표본을 타겟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시장 조사 자료를, 다섯 번째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솔팅을 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안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케팅, 기업 차원에서 시장 조사가 아니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럼 뭐부터 한다? 마케팅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돼서 기존 전략이 안 먹혔을 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지? 고객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를, 이런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지? 그 조사 설계 방법으로 그러면 실험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통계 분석적으로 기술 조사를 할 건가? 아니 인과관계 조사를 할 건가?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지? 먼저 기존에 있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1차 자료로서 설베이를 할 거냐, 관찰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인권은 무시하고 실험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을 추출할 거지? 표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조사 시행. 거기서 이제 통계 분석론이 들어가는 거죠. 시장 조사 방법론입니다. 시장 조사론에서 제가 조금 다시 언급할 거는 이 마케팅 조사 방법론의 그 일부로서 이 프로세스 상에서 STP에 거기에 이제 시장 조사론이 들어가는데 문제 인식 단계, 조사 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조사 유형, 자료 분석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 인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픽스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전부 동일한 레벨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 유형을 선택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조사 유형을 결정하든지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 조사 계획을 플래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보니까 이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전수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표본조사를 하죠. 그럼 그 표본조사를 하는 방법이 확률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확률 표본조사라고 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복글복으로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비확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그냥 확률을 생각 안 하고 표본조사는 비확률적 표본조사라는데 확률 표본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랜덤 추출을 우리는 단순 무작위, 말이 어렵죠. 그냥 랜덤 추출법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나라 말이 이럴 땐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청화 표본 추출법,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전체에서 뽑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부분에서 또 뽑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또 확률주를 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사 대상 범위를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랜덤하게 뽑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도별로 랜덤하게 또 뽑고, 그 다음에 그 구별로 또 뽑고, 동별로 랜덤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랜덤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확률 표본 조사 말 그대로 랜덤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계적으로 랜덤화를 더 시켜서 하는 게 청합 표본 추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군집 표본 추출은 그 중에 그냥 도별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그 하는데 구획을 정해 그 안에서 랜덤하게 하는 거를 우린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단 안에서 랜덤하게 하는데 그 집단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할당량을 줘서 랜덤하게 뽑아내도록 하는 게 군집 표본 추출이고요. 계획적 표본 추출.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10번 단위로. 그러니까 2번, 다음엔 12번, 그 다음에 22번.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아니면 뭐, 7의 제곱을 해서, 1, 그 1, 8, 그 다음에 또 7을 더하면, 또 15,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표본 추출한 걸 계획적 표본 추출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 표본 추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랜덤하게 뽑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 도, 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화적으로 랜덤하게 뽑는 게 청화 표본 추출이고,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 그거는 그냥 그 집단을 그러니까 꼭 지역적인 집단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룹 이렇게 해서 그 그룹에서 랜덤하게 그냥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적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해 확률을 무시하고 비확률적으로 표본하는 건 그냥 이겁니다. 편의 표본 추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명동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단 표본 추출은 뭐냐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저 사람은 설문조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할당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친구들한테 너 요만큼 해와 저만큼 해오면 그 사람이 그냥 가서 해오잖아요. 그게 할당 표본 추출이고 누적 표본 추출법. 이거는 말 그대로 누적 표본 추출인데 이 누적 표본 추출은 이 눈을 굴리듯이 이렇게 키워간다는 뜻인데 스노우볼 뭐 측정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그냥 한정된 조사원을 시켜서 일단은 조사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또 자료를 더 많이 취출해내는 그런 방법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확률적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임의로 하는 거라든지 그걸 편의 그 표본 추출법 또는 임의 표본 추출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당해서 하는 거, 누적해서 하는 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표본 조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확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확률적인 방법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단순 무작위 이게 헷갈리는 게 단순 무작위 추출법하고 편의 표본 추출법하고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단순 무작위나 편의나 그죠? 그런데 단순 무작위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작위로 전국을 누비면서 한다고 보면 되고, 편입해본 추천 그냥 명동에 가서 그냥 한 곳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 그런 게 편입해본 추출이라 보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보면 편입해본 추출이 또 이게 단순 무작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동에서 그냥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 단순 무작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험이니까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말 그대로 확률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랜덤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단순 무작위 추출이고, 그 다음에 청합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이렇게 청을 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집단을 상대로 집단 안에서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적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이제 순서를 띄엄띄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의 조금 헷갈리지만 말 그대로 임의로 그냥 편의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판단 표본 추출하고, 그럼 너 이만큼 해야 하고 할당을 줘서 하는 거. 군집은 하고 다른 거는, 군집은 그 집단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할당은 사람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할당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표본 추출은 우리가 처음엔 이 작은 집단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누적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누적은 스노우볼 추출 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유형을 이제 결정하는데, 말 그대로 탐색적으로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가 조사가 있는데, 탐색 조사는 말 그대로 탐색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니까 뭐 2차 자료 조사로서 문헌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조사 같은 게 있고요. 그 1차 조사로서 우리가 설베이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설베이 조사 방법이 이제 이런 어떤 면접이 있는데, 개인 심층 면접, 인디비주얼 딥 인터뷰 해가 ID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델파이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1차적으로 경우 수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또 추려내고, 그걸 몇 번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핵심 내용들을 도출하는데, 이런 전문가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델파이 기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해서 보통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조사로는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인데, 시간을 단면을 잘라서 일시에 한 번에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횡단적 조사라고 보통 설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하는 건 대부분이 한 시점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시점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죠. 그냥 할당을 줘가지고 너희 좀 해줘, 이렇게 많이 하죠. 아니면 카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편의 표본 추출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편의 표본 추출에다가 횡단 조사를 하는데, 논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순 무작위로 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단적 조사,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코허트 조사라고 해가 집단을 두고 그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조사라는 게 보통 중단적 조사.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 코어터 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코어터 집단 격리 뭐 이런데 거기에 집단이라는 게 동일한 조건의 사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코어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아마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코어터라는 게 집단 농장 해가지고 러시아 같은데 코어터 농장. 그래서 이제 중단적 조사 이걸 시계열 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널 조사는 어떤 이 패널 조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론 조사할 때 패널 조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그 변동 없이 그러니까 계속 그 여론 동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널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여론 조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여 성향으로 하면 말 그대로 뭐 바뀌어도 이게 그냥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조사는 뭐 이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시계열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죠.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 기초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조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초 통계는 측정을 어떻게 했을 때그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척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변수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확률에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기술 조사로는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하고 신뢰성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로 되어 있고 문제인식부터 조사 계획, 자료 수집 방법과 조사 내용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